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잠시 전에요.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는데 어제 법정 모습 보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 가장 핵심은,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선고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셨고, 윤곽근 변호사가 직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낸 거 핵심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여전히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이요.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국민께 사과가 이게 처음이던가요? 아니죠. 뭐 사과에 대한 약간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동안에 네. 대해서 뭐 계엄에 대해서도 일부 좀 사과한 적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거는 법원의 판결문에 아마 의한 거. 그러니까 가족들을, 수많은 국경 가족들을 지금 좌절에 빠뜨리고, 주기현 판사도 언급했죠. 우리 예.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저도 국민께 사과한다고 이렇게 구절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는 사과의 기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맥락을 보면은 예. 아직도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에 대한 어떤 그때 정치적 환경이 내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점을 강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또 짊어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재판 과정에서의 과정들을 봤을 때 책임을 짊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그냥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일관되게 이것을 정치 재판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사과의 뜻은 그냥 잠깐만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국민적인 투쟁이라는 그런 측면과 이 사실관계를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 계속 다퉈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갈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보이죠.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전체적인 뭐 다 읽어보셨을 때 거기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입니까?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단 피고인으로서의 그 한 말과 그다음에 전 대통령으로서의 한 말이 좀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에 일단은 불복할 입장을 좀 밝힌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게 중형이잖아요. 무기징역이라 하면 사실 상당히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형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는 이 내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분. 예.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직위원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 이 계엄 선포의 정치적 배경 상황이 나오죠. 그 당시에 민주당에 의한 그 입법 독주, 그다음에 예산 일방적 삭감, 감사원장의 탄핵 등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여기에 천착한 나머지 하지 말았어요. 비상계엄 나갔다. 이런 취지로 설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제 꺼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재판은 재판이고 그 판결문에 설치된 그런 배경 상황과 그다음에 정치제도의 허점, 예를 들면 직영부장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상하원제가 갖는 장점인데 우리는 상하원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예. 예컨대 뭐 국회 해산권도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그 국민 소환제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저 부분도 아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 이 재판을 여기서 뭐 인정한다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과한다는 건 아니고 항소심까지 이 주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재판을 만들어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예. 감형이 안 되는 사유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본인이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정권이 바뀐 형태를 통해서 사면 복권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겠죠. 따라서 본인이 여기서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양이거나 아니면 내 내라는 아무런 잘못이, 그러니까 내 비상계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희생양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자기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 시키는 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문제는 12월 3일 이후부터 내라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궤변이라고 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다가 헬기를 보내고 장갑차를 보내고 총을 든 군인을 보내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원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하는 것도 야당의 독주를 얘기하는데 야당이라고 하는 의석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국민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탄핵, 예산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에다가 헬기를 보내고 장갑차를 보내고 총기를 든 군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이걸 정치재판을 통해서 윤 어게인 세력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방침이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2심 뭐 대법원 판결까지도 이 내용들로 지속하면서 자기 세력들을 견고하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려고 하는 예. 정치적인 방침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치 행위라고 본다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어제 같은 경우 서울구치소 앞에 굉장히 적은 수만 나왔다고 해요. 그게 더 견고하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동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벼랑 끝이잖아요. 벼랑 끝에서 인정을 해버리면은 예. 사실은 그러면은 뭐 2심에서 다투겠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은 사실 어찌 보면은 당시 탄핵 과정에서 탄생한 그런 세력이긴 한데 향후 앞으로 투쟁의 동력을 이어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이유가 모든 사건 관련자들이 내란에 대해서 규정된 데다가 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 선고받은 상황에서 얼만큼 더 논리적으로 이것을 싸워나갈 수 있는 동력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을 구심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몇몇 유튜버들을 빼놓고는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도 그런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상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어제도 사실 몇 명 안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은 뭐 워딩으로서 말로써 계속 선언적 의미에서 그 윤 어게인 세력에게 좀 싸워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동력은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인력도 그런 구성원 갖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애국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지칭할 텐데 윤 어게인 세력하고 다른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그 지지층에 호소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지지층에 호소한 목적은 나를 도와가지고 내 무죄를 밝혀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 그다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독주 이거를 막아달라라는 거죠. 포문이 밖으로 향했다고 보고 저는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도 그런 취지의 글이거든요. 예. 사과를 실제 거기서 사과 형식의 내용은 없고 예. 기존에 이미 충분히 전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지만 내용의 80%는 사실은 밖으로 포문을 돌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이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희한하게 대꾸로 보면요. 대꾸로 보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이건 내란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 직위원 재판부도 얘기를 했지만 대법원에 일관된 판례예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 자체가 만약에 국회나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면 내란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입법 형성 행위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법 형성 행위의 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 또한 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도 사과해야 된다고 장동혁 대표가 밝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행위에 대해 단죄는 단죄대로 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 현재가 나중에 과거가 되면 미래에 이걸 단죄할 것이냐. 예. 지금부터 견제하자라는 취지의
거기에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이 어제 원래 하려고 했다가 오늘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이 오늘 나왔어요. 혹시 물밑에서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방법적 이런 수단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수감돼 있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제가 기대하는 메시지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저 메시지를 내기 전까지는 뭐 주변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메시지의 결을 같이 하기 위한 모종의 교류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랬으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왔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이 두 분의 메시지는 공감은 해요. 다만 안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몫은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몫인데 이 안을 추스리기 위한 행위는 만약에 오늘 메시지를 냈으면 거기에 반발이 없었어야 되고 그 반발이 없애는 과정은 장동혁 대표가 물밑 조율을 했었어야 된다. 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고에서 가장 관심이 사형과 무기징역에서 왜 무기징역이 선고됐느냐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 치밀하게 계엄을 세운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뭐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바보가 친일 쿠데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얘기한 것은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이 혹시 감형,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가 됐을까요? 저는 윤석열 씨나 김용현 전 장관이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는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뒷마당에 정말 그 블랙호크다운에 나오는 그 군용 헬기가 국가전략자산급인 707 특임대가 헬기를 타고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고 예. 그때 그 헬기가 국회 뒷마당에 착륙했을 때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모습이 저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그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이 계엄에 관해서 정말 전력으로 동참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지시를 따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이 않았죠. 군인분들이 예. 일종의 태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법에 접촉되거나 우리 민주 시민들이 위해를 당할 그러한 행위는 피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지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엄은 실패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뭔가 좀 모자라서 예. 이 계엄이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과 2, 3일의 준비 기간뿐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단 이틀 준비했는데 헬기가 국회 뒷마당에 착륙하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던 것이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본인들이 어떤 우리 공직자들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간과해서 실패한 것이다. 저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 판결문을 입수한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은 야간에 국회 근무하는 사람들을 예상 못했다. 요거를 또 근거로 또 활용한 것 같거든요. 야간에 누가 근무하던 예를 들면 저런 특전사를 갖다가 투입을 했는데 네.
그 국회에 있는 일반인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다라고 고려 얘기하는 것 대상의 자체가 애초에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직위원 재판관의 선고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우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12월 2일 날 했다라는 겁니다. 12월 1일 날 갑자기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화가 나서 한 2, 3일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을 줄 수 없다라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23년 10월 달에 군 인사가 벌어집니다. 그 군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12월 말에 소위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씨,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 김영현 경호처장 등을 관저로 불러가지고요. 계엄이나 비상대권을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 2024년도 3월 달에 동일인들을 다시 또 모아가지고 삼청동 안가에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검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0월 이전을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준비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직위원 재판관 말에 의하면 12월 1일 날 갑자기 화가 나서 야당이 하는 걸 보면서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윤석열 씨가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국회에 야간에 일반적으로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때 이건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의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이 논거에 넘어간 직위원 판사의 선고문을 제가 인정하기가 되게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윤기찬 부장님께 그거 여쭤볼게요.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을 또 얘기했는데 이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은 모든 범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관용업구예요. 예, 고령과 초범은 유리한 양형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게 감경했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법률적 시각에서 보면 감경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원래 형을 선택했다라고 봐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법정형에 사형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형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라고 보고 그 선택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단형을 정할 때 감경 여부를 가중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 감경 가중한 형의 그 구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형을 선택할 때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했냐? 그때 이제 유리한 양형 인자가 이런 게 있었다. 요런 설명은 가능한데 형을 선택한 이후에 감경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따라서 불리한 그 양형 인자, 유리한 양형 인자를 다 고려해서 네. 나는 우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런 이제 본인의 정당화 사유를 댔지만 실제는 이전 사례를 많이 참고했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취한 입장이 무기징역의 확정이니까 아마 그거를 참고해서 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하나의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쏴 죽이라고 했다 이런 증언했었죠.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인과 함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증인들이 저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주기현 판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2월 3일 날 벌어졌던 윤석열 씨의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같은 경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그 사람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일관되게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내란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또 거기다가 체포 명단 내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명단에 지칭하는 건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 명단에 한동훈을 집어넣어야 된다. 한동훈을 왜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왔던 행태에 대한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분노가 담겨 있는 내용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단지 그냥 요 발언 자체만 가지고 이 발언에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진술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12월 1일 날을 소위 내란 시작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모든 진술 내용들 자체에서는 인정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구조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1월 1일 이전에 다양한 어떤 저런 증거를 갖다가 본인이 다 인정하게 된다면 예. 11월 1일 내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논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본인이 12월 1일 날 시작을 했고 이것이 엉성한 어떤 내란 예.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깔아서 그 이전 예. 조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애써 무시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종합하면 최소한 프로는 지금 뭐 여당 쪽에서도 불만이고 피고인도 불만이고 장동혁 대표도 불만이고 다 불만인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그 지기현 판사가 합리적으로 저는 판결문을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 나름대로 내란이라는 큰 흐름은 다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일종의 뭐 쏴주기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술자리에서 할 때 너 죽었어 할 때 너 진짜 죽이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노 상태에서 말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살해 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형 보면은 아니 진짜 법정은 말씀하셨지만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한 거예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사형이라고 꼭 지금 사형을 시키지 않은 게 98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지금 30년 가까이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사형을 언도를 해야만 그것이 말하자면 법리의 완성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조목조목.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담당 그 참모로서 부추긴 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보면은 나름대로 지기현 판사가 큰 틀에서의 맥락은 내란으로 보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현실에 대한 인식들을 충분하게 보여줬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너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예. 이제 2심 가면은 2심에서 그 지기현 재판부가 한 걸 또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뭐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특정 정치인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의 농담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여인영 장군이 계엄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롯한 그 수십 명의 정치인들의 명단을 작성했을 때 그 명단을 작성한 근거는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합했을 때 품평회를 했을 때 그때 이야기한 명단을 고려해서 명단을 작성했다고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평소에 술 먹고 어떠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계엄 때 현실화가 돼서 체포 명단이 된 것이고 실제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정말 군인들이 지시를 잘 따랐다면 대형 참사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농담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제 뭐 체포조 명단이 있었고 뭐 전달이 됐다고는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아마 재판부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 이건 다 있었다고 사실 인정을 했어요. 예. 이재명 그 당시 대표 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체포조 운영과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암묵적인 그 승인 내지 지시가 있었다라고 사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시점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 제 생각에는 계엄 선포와 내란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내란을 같이 공모하거나 기획하거나 같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처벌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윤 전 대통령한테 저렇게 극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르거나 같이 동석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격정적 토론을 하는 장소에 동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란을 공모한 거냐, 처벌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헌법 존중 TF에서 정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집단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명하복 공무원 사이에서는 명령을 하다라면 수행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처벌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명확히 증거를 인정하는 부분이지, 저걸 갖다가 허술하게 뭐 격정적 토론했다는 부분을 증거 가치 인정하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